우리 주식시장 지난주 검은 금요일을 지나고 오늘은 확실히 안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. 다만 원달러 환율은 조금, 달러 환율도 조금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. 네,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우리 생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주식시장 약간 오름세로 코스닥, 코스피 둘 다 오름세로 돌아섰죠. 그렇습니다. 이제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이제 블랙 먼데이에 대한 공포가 컸던 게 사실이었습니다. 예. 네, 뉴욕 증시, 유럽 증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장 초반 코스피 이제 급락세로 출발했거든요. 1%대. 그러나 장중 이 하락폭들을 다 만회를 했고요. 결과적으로 소폭 오르는 이제 강보합이라고 하죠. 예. 강보합 마감을 하면서 1포인트 뭐 남짓. 네, 1포인트 남짓입니다. 투자자들 상당히 이제 마음을 돌렸는데 실은 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. 예. 일본 그렇죠. 증시 같은 예. 경우에는 특히 지금 2% 넘게 급등 마감을 했거든요. 네. 장중 내내 상승폭을 키웠었고 상하이 증시도 이 뭐 빠지지도 많이 안 빠졌지만 오늘 다시 그 빠졌던 낙폭들을 다 회복하는 모습이어서 예. 아시아 증시가 이 정도라면 이제 안정 뭐 이런 단어가 감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. 네. 현재 유럽 증시도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은 패닉이라기보다는 한 0.4%대 마이너스 그 정도의 하락세입니다. 확실히 지난주 금요일에 비춰보면은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군요. 예. 네, 그렇다고 보여질 수는 네. 있지만은 그래도 약간 성급한 대응은 좀 금물이다 이런 말씀 예. 드리고 싶은 게 오늘도 자세히 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네.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한 2,300억 이상 순매도를 기록을 했거든요. 예. 하고 오히려 기관이 이제 한 4천억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약간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하루 흐름으로 안정이다. 뭐 당장 내일 주식 투자해야지라기보다는 네. 외국인들의 매도가 끝나는 거 확인을 하시고 반대로 외국인이 한 매수를 좀 전환될 때 오히려 들어갈 포인트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외국인들의 사고 파는 그걸 좀 잘 지켜봐야 그렇습니다. 되겠군요. 적어도 순매도가 나오는 이상은 안정세다 이런 말은 좀 너무 섣부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. 네. 영국의 재무장관이 조금 전에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영국은 탄탄한 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어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. 네. 이 말 뭐 믿어도 되는 겁니까? 글쎄요, 특히 좀 뭐 미스테리하다고 할까요? 아이러니컬한 게 지난 금요일날 유럽장 보면은 실은 영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덜 하락을 했었거든요. 네. 그런 모습도 있고 지금 영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파운드화 가치의 이제 폭락인데 공교롭게도 이 파운드화라는 것이 5대 결제 통화 중에 하나입니다. 즉 우리 원화가 이 정도로 폭락했다면 우리는 바로 IMF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파운드화가 좀 버티고 있어서 뭐 이런 가치 폭락에도 영국 자체적으로 버틸 수 있다. 뭐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모양이지만 글쎄요. 지금까지 EU 틀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거든요. 예. 그래서 막상 이제 탈퇴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자신감들은 많이 훼손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네. 뭐 우리 증시도 증시지만 환율 시장도 조금 오름세가 좀 누그러진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예. 원달러 환율 오늘도 뭐 1,180원대까지는 오르긴 했지만, 오르긴 예. 올랐지만은 이 장중에 상승폭이 많이 줄었고요. 네. 오히려 원엔 환율이 실은 더 오르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줬는데 아마도 이런 것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, 미국 연준이 뭔가를 해주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. 당초에 이런 위기라면 아마 원화 약세가 굉장히 세게 나와야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뭐 쭉쭉 1% 이상 지속적으로 급등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도 흐름이 미국 연준이 뭐 금리 인상은 아예 물 건너갔고 예. 뭐 아주 소수적이긴 하지만은 미국이 다시 한번 금리 인하라든가 뭐 달러 유동성을 푼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좀 해법으로 제시가 되거든요. 네.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봅니다. 예. 자, 이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송금을 한다든지 또 네. 뭐 유학생들에게 이제 돈을 보낸다든지 이러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타이밍을 상당히 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. 네, 언제쯤 그렇습니다. 좋을까요? 그러니까 원달러 지금 미국에다 송금을 할 땐 이건 좀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. 일각에서는 빨리 송금을 해라. 왜냐하면 앞으로 원화 약세가 더 되고 달러가 더 강해질 것인가라는 전망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뭐 만약에 1,200원이 넘을 것이다. 예, 이런 1,200원 전망도 넘게 나오잖아요. 많이들 이제 예. 증권사에서 내고 있지만은 미국 연준이 만에 하나라도 뭐 당장 7월 FOMC 이 통화정책회의 때 뭐 금리를 당분간 안 올리겠다라든가 네. 이런 코멘트 하나 되면 달러 역사가 순식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. 저는 오히려 원달러 환율을 그렇게 떨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이고요. 네. 반대로 원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엔화는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뭐 아베 총리가 당장이라도 또 엔화를 풀 기세를 보이고 있지만 예.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이 현재 상황으로는요. 다만 파운드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낙폭은 더 할 것 같지 않나. 지금도 보면 유럽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세라고 하지만 파운드화는 지금 거의 2%대 급락을 또 하고 있거든요. 아, 오늘도 그렇고. 예, 그렇고 있어서 파운드화, 영국 송금은
최대한 늦춰서 보내더라도 더 유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. 예. 네. 뭐 이렇게 주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장세들이 있다 보니까 금이라든지 이런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금값이 세계 금값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요. 이제 그램당 5만 원을 넘게, 이제 네. 넘게 됐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돈이라고 하죠. 네. 3.kg당 지금 18만 8천 원대가 다시 넘어섰거든요. 물론 이 한돈으로 따질 때 막 금값 정말 세게 올랐을 때가 한 23만 원, 4만 원도 됐었으니까 지금 한 18만 원, 19만 원이니까 아직은 그 고점은 뚫지 못했지만 실은 세계 자금들이 네. 금 쪽으로 상당수 좀 몰리고 있고 이제 배팅하는 모습들이 역력합니다. 특히 이제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석 달 전에 완전히 포지션들을 다 이제 금으로 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금이 일단은 위기 때 금이기도 하지만 지금 또 왜 하나 이제 금에 대한 장점들이 돋보이냐면 미국이 그러니까 즉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이 금리 인상 대신 역설적으로 달러를 덮을 뭐 이런 모양새도 지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것들을 아마 노리고 현재 좀 금으로 많은 자금들이 이제 가 있는 이제 파킹이라고 하는데 거기 지금 가 있는 모양새인데 제가 봤을 때도 일단 금의 상승 추세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국내에서는 어떻습니까? 상대적으로 국제 금값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금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 편이라면서요?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그 세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있을 것 같은데 네. 만에 하나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. 즉 국제 금값도 오르기도 하고 네. 여기에 원화가 약세가 된다면 네. 즉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면 실은 그거와 대비돼서 2배 이상, 그러니까 포함돼서 금이 이제 금값이 오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왜냐하면 금값이라는 게 달러로 늘 환산이 되기 때문에 원화 약세에 따라서는 그런 혜택도 누릴 수가 있다. 그래서 뭐 금에 대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좀 주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이라는 거는 난세의 영웅입니다. 지금은 막 힘들고 막 복잡하고 이러지만 이게 어느 틈엔가 또 갑자기 안정적이다, 뭐 안정세다, 이대로 뭐 숨고르기다라고 하는 순간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금값은 또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있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됩니다. 예. 근데 이 브렉시트가 사실 부동산 경기에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. 예. 그런데 어떻게 이게 좀 봐야 될까요? 묘한 메커니즘이 있는 게요. 이제 만에 하나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겠다라는 사인을 좀 해준다든가 네. 7월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바로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연 1.25인데 네. 경기 부양을 위해서 미국이 금리를 잡아준다니까 네. 한 번 더 인하를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럼 연 1%의 기준금리라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시중 자금들이 분명히 내수도 안 좋고 불경기고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브렉시트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렇다면은 수익형 임대 부동산으로 비롯해서 일종의 좀 부동산 버블로 갈 이제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국이 좀 신중한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일단 오늘 밤에 영국 정부의 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올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EU 정상들, 유럽 정상들의 연쇄 회동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아마도 이게 연쇄 회동이 빠르면 빠를수록 해법이 빠르면 빠를수록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. 지금 유럽 연합의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은 10월까지는 이제 탈퇴 협상, 리스본 네. 조약을 발동하지는 않겠다라는 이제 입장이거든요. 네. 전 이것이 오히려 호재인지 아니면 악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렇다면 10월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감이- 불확실성이 네. 지속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차라리 탈퇴 협상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유럽 연합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눈치입니다. 예.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. 말씀 잘 잘 들었습니다. 들었습니다.